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벌써 12월 3일입니다. 아이고, 날씨도 추워지고. 오늘은 그 외국 사이트 여기 큐오라라는 이 사이트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 글도 올리고 자기 생각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도 달고 토론도 하고 이런 데라서 남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야기 듣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듣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눈에 띄는 주제가 올라와가지고 외국인들이 본 한국 사람들이 우울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주로 여기서 글을 쓰신 분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거나 살았던 그 외국인들이 글을 썼고, 읽어보니까 공감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저도 평소 때 좀 제가 궁금했던 부분하고 매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 우울하다 이런 거보다 좀 즐길 줄을 모른다. 한국 사람들이 즐거움을 모른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평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막 문화가 술을 막 모여서 술을 계속 쭉쭉 들이키는 이런 진짜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정치에 과몰입해서 정치 이야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외모 같은 거에 막 좀 집착 많이 하고, 그 외모란 게 뭐 나이 외모도 되지만 내가 사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차, 내가 입는 옷, 이런 거에 옷 같은 거 보통 신경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사람들이 외국인들 보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에 뭐 올리고 이런 것도. 네. 그리고 뭐 뭔가 내가 큰 일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존경받고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그거 못하면은 다 나고자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처럼 생각하면 뭐 루저인가. 하여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해볼게요. 외국인들이 본, 제가 여러 개 글이 한 21개 댓글이 달렸던데, 사람들의 생각을,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우울해합니까? 하니까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21개가 있던데, 그 중에서 좀 잘 정리되어 있고, 이 사람은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고 뭐 공감이 좀 간다, 이런 것들만 제가 몇 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들이 본 한국인이 우울한 이유. 1번, 매우 보수적이고 경쟁적인 사회다. 2번, 외모를 갖고 너무 말이 많다. 너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외모에 대해서 많은 말을 나도 들었다. 한국에 있을 동안. 심지어는 외모에 관해 부정적인 발언을 상대방에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막 해버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압박이 너무 심하다. 남자는 30대 중후반, 그리고 여자는 30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 요즘에 압박 심할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집에 안 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명절에 집에 안 가진 않았지만 스트레스 받는 거지 이제. 누구 친구들은 결혼해서 뭐 애 키우고 있고, 근데 난 아니고 하면은 좀 만나기가 그렇더라고요. 괜히 거기 애들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뭐 할 이야기도 없고, 괜히 애써 또 신경 안 쓰는 척 하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불편하죠 아무래도. 자, 이력서에, 이거는 외국인들이 보기 이상했나 봐요.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붙이고 생년월일을 거기다 써놓아야 된다. 이것이 모든 차별의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렇죠. 이제 외모를 이렇게 자기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 이력서 낼 때. 그런 게 좀 생소했나 봐요. 아무래도 근데 우리는 취업하고 할 때 외모가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알코올 섭취가 심하다, 술을 많이 먹는다, 이 말이겠죠.
자, 알코올은 원래 우울증을 유발하는 물질인데다 한국 사람들이 알코올을 마시는 방법도 문제다 이렇게 썼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마셨다 하면 완전히 취할 때까지 마시는 문화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원샷 문화와 술잔을 돌리는 술을 권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폭음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직장 회식이란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항상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셔야 하는 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직장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아웃사이더로 인식된다. 자, 정확하게 봤죠? 그 다음에 딴 사람 있었나? 계속 이 사람이 쓴 내용이야.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해야 된다. 일도 완전 잘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다. 매우 경쟁적이며 오랜 시간 일하고 반드시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물질적 성공을 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간다. 그곳에서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다. 아이들은 항상 지쳐 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어떻습니까? 공감이 좀 많이 되시죠? 제가 좀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최근 한국에서 떠나온 외국인입니다. 다시 동남아로 오니 이제서야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저는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인생을 그 사람들은 당연한 것인 듯 그저 받아들이며 매일매일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내 여사친의 전 남자친구는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한국인 전 아내는 이 사람은 이혼했나봐요. 나와 함께 사는 동안 항상 우울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을 했지만 아내는 화를 냈고 자기는 괜찮다고 어떻게 정신과에 가보란 말을 나에게 할 수 있냐면서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무당에게 갔고 돼지를 잡고 춤을 추는 의식을 하고 수시로 무당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군요. 지금은 2020년이지 1520년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당에게 자주 찾아다니다 보니 남는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행복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저는 지쳐갔고 저 역시 점점 분노와 우울감에 빠져들면서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 같은 우울증에서 벗어나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한이라고 하며 그것을 그들의 고유한 문화의 일부라고 합니다. 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여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동남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시무룩해 하다가 술을 마실 때만 행복한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영원히 술을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메시지 확인을 하나 하고. 메시지가 막 요란하게 메시지가 몇 개씩 들어오냐 지금. 뭐야, 별거 없네. 페이스북에서 뭐가 들어왔나. 뭐 알림이 떴네, 유튜브에서. 오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도 한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저는 지금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브랜드 옷을 사서 입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걸 즐깁니다.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요즘 서울엔 나르시즘에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비싸지만 다 똑같아 보이는 옷을 입고 다녀서 꼭 로봇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인생이라는 것이 없어 보이고 즐거움도 없어 보입니다.
나이키 셔츠를 입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살에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턱을 깎는 그것을 과연 성형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공해도 심하지만 그것은 중국 탓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은 알코올과 설탕을 섭취합니다. 설탕은 뭐 단 거 이런 거겠죠. 그리고 상식과 배려심도 부족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자, 이건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혹독하게 써놨네요.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 이거. 그래도 어쨌든 저는 뭐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듣는 거는 좀 아니라고 해서 기분 좋은 것만 듣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사람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긴 노동 시간, 놀 줄 모르는 생활 습관. 한국 사람은 자신의 문제나 감정에 대해 잘 말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지독한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기인한 강력한 관료주의, 이것도 한국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혐오증. 한국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매우 심한 곳이다. 이렇게 써놨고, 또 경쟁 문화, 그리고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에 빠진 깊이 없는 문화.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12단계를 거치는 엄청난 피부 관리를 받고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 다음,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하고 그래서 한이라든지 민족이라는 개념에 강하게 집착하는 듯 보인다. 이렇게 썼고,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뭐 이건 군대는 뭐 가는 거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힘들기야 힘들죠. 근데 뭐 이거는 갔다 오면 그만인 거고, 뭐 불행하고 우울하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안 그렇거든요. 외국인들 볼 때는 그렇겠죠. 군대 가야 되는 게 좀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떤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혹독하게 취급한다.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디든지 없나요? 이런 거는 세상에. 이게 한국이 좀 심한가? 어떤 사람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그 개인이 약한 탓이라고 하며 이겨내야 하는 문제로 이긴다. 그래서 우울증이 더 방치되고 확산되고 지독한 알코올 남용으로 이어진다. 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인가 이게? 마지막 이야기 이제 들어볼게요. 인도인이 있었어요. 인도의 여자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 문화는 처음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공경하고 사람들끼리 만나면 머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하고 친해진 후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어느 정도 이상은 전혀 친해질 수가 없고 사람들은 저와 익숙한 사이가 될수록 저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한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직장 문화입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최악입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좋았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것은 직장 생활을 경험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관료주의 그리고 강한 상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평가할 때 저 개인의 능력보다는 나의 출신 국가로 나를 판단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들은 나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물질주의.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보다 더 물질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을 대할 때 출신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평가를 하고 차별을 합니다. 저처럼 개발도상국에서 왔다면 어딜 가든 좋지 않은 시선을 받습니다. 백인들은 이곳에서 거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인들에 비해 피부가 하얀 편입니다. 그들은 그런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루함.
저는 2년간 한국에 살면서 밤 문화를 아주 많이 즐겼습니다. 젊은 분 같죠? 이렇게 보니까. 서울의 밤은 매우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살다 보면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주 밤문화를 즐기다 보면 결국은 이게 나에게 그다지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저 인생의 낭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생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한국을 그저 한동안 머물 다른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까지 하고 사람들과 관광객 이상으로 친해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 좋은 감정과 좋지 않은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인도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이 글을 소개하고 한 사람으로서 뭔가 마지막 멘트를 해야 될 의무감이 있는데 몇 분 했노 지금? 20분까지. 읽으면서 저도 공감이 되고 씁쓸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게 나오면은 그렇지만 저는 대부분 여기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뀌었는데 한국도 이제 그만큼 그 발전하고 인정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여유를 가지고 관용을 가지고 좀 일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가 재밌어서 하면 좋아서 하면은 그건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하지만 경쟁적으로 어렵네요. 진짜 이 단순한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이 안 나는 이런 이렇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 이랬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생각을 정리를 쫙 잘해놓은 사람들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근데 과연 한국만의 특징일까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알코올 러시아에는 더 먹죠. 러시아 사람들은 술을 더 먹죠.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집착 일 많이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사람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만큼 일을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쵸.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죠, 그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하는 거 이런 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너무 뭘 할 때 막 모여서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저도 별로고 한국 문화. 그렇습니다. 결론 어떻게 내야 되지? 양날의 칼이다. 한국인의 단점은 또 한국인의 장점하고도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다 이제. 변해가는 시대에 또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좀 물론 크게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어떤 관용이나 이런 관용 모르겠다 진짜. 더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나 생각들을 더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말했는데 그 상하관계 너무 경직되어 있는 상하관계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요즘에 그 춤추는 대수사선이라고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그 벌써 옛날에 그렇게 거기에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일본이 관료주의 이런 게 더 심하거든요. 한국보다. 어, 한국은 의외의 어떤 뭐 사건이나 의외의 어떤 우연한 기회에 관료주의를 뛰어넘어서 개인이 그 조건이 안 되는 그런 개인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일본은 더 철저하게 그게 좀 단절되어 있다고 유리천장처럼 거기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이건 조직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들끼리 또 엮여 있고 근데 그런 느슨하면서도 견고한 그 조직이 저지르는 그 범죄들을 속수무책으로 경찰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지를 못하는데 결국은 그 정치 관료주의 이런 거를 다 타파하는 어떤 학벌이 최고 학벌이 아닌 어떤 경찰 간부 한 명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많은 사람들 상하 지위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어떤 수사를 했을 때 그거를 대응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종 범죄 그런 식으로 경찰에서 또 유연하게 대처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걸 춤추는 대수사선에서 2일 거예요. 아, 그거 진짜 명작이었는데 그걸 보여주거든요. 지금 제 심장도 똑같아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경직된 관료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대기업에 있다가 아니면 방산업체에 있다가 핵심 기술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뭐 반도체나든지 이런 데 있다가 나가서 외국 기업에다가 그 기술을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자기들이 그 조직에서 그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불만부터 시작되었겠죠. 그런 게 그러면서 그게 엄청난 국익에 반대되는 그런 우리나라 그런 게 됐잖아요. 그런 결과를 하고 또 뭐 자기가 뭐 횡령 사건 이런 거 보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나 이제 그게 조직에서 너무 이게 지금 관료적으로 상하관계하고 사내 정치 이런 게 심해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자기의 그만큼 그 보답을 못 받는다는 이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야 새 빠지게 일해봤자 너는 그 인정 못 받아 결국 다 네 공은 그 힘 있는 뭐 뭔가 사내 정치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 차지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승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 보상을 받는 거 이런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기술자가 횡령을 해버리다는 야 이거 한탕 해갖고 그냥 빠지자 우리 그냥 뭐 회사가 우리를 알아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자 읽어보았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뭐 쓴소리도 많은 것 같은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진솔하게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쨌든 뛰어난 경제적 성장을 한 거는 사실이고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은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또 열심히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과연 이게 제대로 가는 거냐? 이제 좀 웃고 즐기고 아니 즐기는 것도 막 경쟁적으로 전투적으로 그렇게 주말에 여행을 다녀요. 어디 다니고 맛집을 다니고 어디 놀이를 다니고 그러면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너무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런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글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